626쪽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자,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재생의 근거를 멀리 여기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고 모모의 무력증을 완전히 가라앉혀서까지가 다른 새께 뭐냐면은 선정에 대한 설명에서 이 부분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색계 일선에 대한 전형적 구절이죠. 그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완전히 떨쳐버렸다 했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닙니다. 떨쳐버렸다는 얘기가 그런 떨쳐버린 마음가짐을 가진다. 완전히 그냥 정리하는 데까지는 지금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은 예류를 했잖아요. 예류. 수다원이 예류. 예류라고 했을 때 그 예류가 뭐냐니까 이게 모든 게 감각적 욕망의 문제 때문이구나. 발해와 집착 때문이구나. 라는 자기 반성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그래서 해로운 법에 대해서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냐면은 관념,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욕망이 그것을 관념으로 가장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 것을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계속 거듭거듭 하니까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하고 좀 더 고찰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이야기가 소위 얘기해서 오온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오온. 색수상 행식의 오온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색수상 행식 오온이 긍정적이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왜 희열과 행복이 있냐니까 이때까지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원망하고 뭐냐면 망상짓고 했거든. 그래서 번뇌 갈팡질팡 했단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안정되니까 더 이상 후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앞으로 바랄 망상 같은 것도 없고 라는 것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희열 생각만 정리돼도 행복합니다. 생각만 정리돼도 행복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심사를 갖추어서 내 마음속 정리가 되는 그러한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정형구를 여태까지 많이 읽었으니까 읽은 거고 그 정형구들 다음에 안 나오는 구절들이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룸과 기인경에서 나오는 구절. 어제 그냥 여담입니다. 꽃이 하도 좋다고 아침부터 수유신 보살 와서 나보고 나가라고 하고 사람들도 다 꽃이 좋다 쩌쩌쩌 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꽃 구경하러 공원 한 바퀴 돌았는데 어제 오후에 또 나갔잖아. 아이고 보라매 공원에 무슨 사람들이 많은지. 방송으로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는데 다 잔디밭에 들어가가지고 자리 깔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로망이 맨하탄인가 봐. 센트럴파크 있잖아 잔디에. 하기야 나도 그냥 노팅힐 마지막 장면 보면은 휴그런트가 그 여자 이름 뭐지? 어? 귀여운 여인에 나온 여자. 줄리아 로버트. 어?
무릎 빼고 누워가지고 책 읽고 이러잖아. 우리나라들 로망이지. 그냥 자리 깔고 누워가지고 자리도 우리는 밀집 지역이잖아. 우리나라가. 아파트도 막 겹치 살고 그지. 자리 까는 것도 그냥 떨어진 거리가 1m, 2m도 안 돼. 옆집하고 거리가. 그게 개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정신이 없는 놈. 내가 가보니까 꽃은 이제 만개를 지나서 떨어지고 있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진 것도 있고 꽃비가 내리면 좋지. 꽃비 또 다 지나갔는 게며. 그래 뭐 사람만 잔뜩 있더라고. 사람만 잔뜩 있는데 뭐 가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 뭐야? 웬 여자가 내 이름을 여자가 내 이름을 부를 개연성이 없는데 내 이름을 누가 함부로 부르겠어? 우리 엄마 말고 내 이름을. 그러니까 이야기 듣고 가야 들어봐. 막 김을 빼고 난린데. 어, 김새땀. 그런데 이게 목소리가 젊은 사람이라 나도 놀래가지고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하는데 막 부르는데 내 쪽을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쪽 보고 막 부르더라고. 지네 애 이름이 내 이름하고 같은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우연이죠, 그죠? 왜? 그것도 그 사람 많은데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세상 사람 많으면은 별일이 다 있죠. 야, 근데 나 지금 가면서 이 우연인데 이 우연의 확률은 얼마나 확률이 있을까? 이 우연의 확률은 불교는 애시당초 그런 확률이라는 이름 안 써도 그러니까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은 이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어요. 우연이야 그냥. 그 우연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은 지나갈 일이거든. 어? 그것이 뭐냐면 인과적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교는 그것을 인연 속에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말을 안 써도 어떤 그런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끈끈하게 생각하는 게 불교라는 종교고 오랜 뭐냐면 그런 전통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참 그 불교적 정서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런 정서적 토대를 가지고 있어서 참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달관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편한 종교입니다. 달관적으로. 달관이라는 이야기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라고 하기에 적당한 종교고 또 동양 중국적 사유에 넘어와서 그런 거하고 결합이 많이 되어 있어서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만은 불교 공부하는 데는 아예 안 좋은 태도입니다. 불교 공부는 정확한 게 좋죠. 정확한 게. 그래서 아주 그냥 분석을 하려면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뭐냐면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실은 초기 경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섬뜩섬뜩 놀래죠. 섬뜩섬뜩 놀래는 게 왜냐니까 우리 한국의 일반 불자들이 부처님 경이 이런 경이라고는 상상을 안 해봤거든.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요렇게 흥얼을 듯이 무슨 도 닦듯이 여기 지금 우리 번역 태도도 도 닦음 도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관념상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언어를 만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금강경 이야기하면서 육조 해능은 금강경 몰랐다고 이야기하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그냥 육조 해능이 어떻게 금강경 몰랐을까? 라고 하는데 육조 단경을 보시면은 육조 해능은 불교에 대한 뭐냐면은 지식이 천박해요. 천박하다는 얘기가 그게 뭐냐면 얇다 말이에요. 그런 교육도 받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당장 책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관념상 어떻게 선의 종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조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거대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육조 스님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 저거는 부처님도 파업을 깨고 예? 부처님 은사도 불림 문자해가지고 세우지 않는다면서 막식하면서 내가 육조 좀 건드렸다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하면 되겠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종교적 계금치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네, 이야기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아, 좋은 게 좋다고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뭐 이야기가 좋다고 달짝지근하다고 그렇게 막 넘어갈 은사가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문제이고 해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들어갈 내용도 실은 지난번에 제가 약간 어, 밑자락은 깔았습니다만은 어, 읽으면서 얘기합시다. 그는 이제 거기에 있는 이라는 것이 심사를 구족했을 때 내가 욕망하고 단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심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심리 현상과 아름아리라면 이게 오온이죠, 그죠? 오온 이렇게 그냥 길게 써놓은 겁니다. 내가 심사를 통해서 오온을 관찰할 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법들을 모두 무상하다고 색수상행식 오온이 온 과정이지만은 어떤 경량성을 띈 상태, 축적의 상태를 온이라 그러죠. 어떤 과정을 쭉 거쳐서 그 나름의 축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축적은 차곡차곡 쌓인 거야, 뒤엉킨 거야. 뒤엉켜 있는 겁니다. 그 뒤엉켜 있는 것이 결국 그 법들이 나는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모두 무상하다고 이 무상하다고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법 중에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법은 무상입니다. 이 무상하다는 법에 대해서 무상법에 대해서 그것이 아닌데요. 무상법 말고 항상한 법이 있습니다. 라고 항상한 법을 꺼내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항상한, 항상하다고 하는, 영원하다고 하는 법을, 예? 추론하거나 막연히 그런 세계가 있다. 유토피아든 그런 관념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사람들은 있지. 그렇지만 무상은 우리가 곳곳에서 확인 다를 수 있잖아. 근데 항상은 곳곳에서 확인이 돼요, 안 돼요? 항상 곳곳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무상법이라겠어요? 영원법이라 그러겠어요? 확인할 수 있으면 영원법이라 그러죠. 무상이라는 것은 전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그 무상을 객관적 사실로 확인하는 나는
나는 무상을 대상화시켜 놓고 있잖아. 대상화시켜 놓고 있잖아. 그 대상화시켜 놓는 나를 지난번에 내가 나라 그랬어요. 3인칭. 어? 이 지금 현상에서 떨어뜨린 곳에 나를 둔다 그랬어. 떨어뜨린 곳에 나를 둡니다. 이 현상 속에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는 떨어뜨린 곳에 나를 둔다. 나를 둔다. 그러니까 나는 현상 속에 있어. 현상을 대상화시켜 가지고 떨어뜨릴 수가 있어. 대상화시켜서 떨어뜨릴 수 있죠. 심지어 내 마음속의 기억도 대상화시키잖아요. 내 마음속의 느낌도 대상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상한 것이 나예요.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나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관찰하는 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나가 누구인가 물으면 대답해요 못해요. 그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 그것이 나 자체, 주관 자체이기 때문에 주관은 주관을 알 수가 없다라고 피해갑니다. 주관은 주관 스스로를 알 수 없다고 피해갑니다. 그죠? 그러면 실은 나는 어떻게 해요? 주관은 주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관 스스로이기 때문에 뭐냐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주관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주관인지 근데 뭐냐면 그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 나가 주관이라면은 그 주관에 대해서 제3자인 내가 원명지의 주관을 보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나라의 눈이 나라의 눈 스스로를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죠? 그런데 내가 나라의 눈은 봐져, 안 봐져? 봐진단 말이야. 내 눈은 내가 못 봐도 나는 나라의 눈을 볼 수가 있어. 자, 원명지는 원명지 마음을 일어나는 마음 말고 나는 누구인가 했어요.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똑같이 눈의 주관이라면은 나는 원명제의 주관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따지면은 여전히 나는 원명지 주관이 뭔지 모르겠어. 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에? 눈하고. 그러니까 원명제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은 마음의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쭉 이야기하고 소통되고 하겠죠. 그죠? 결국 원명제를 알아요, 몰라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지 나도 역시 원명제 마음을 여전히 모르겠어. 그 주관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 주관이라서 인식 주관을 모른다면은 인식 주관이라서 내 스스로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식 주관을 모른다면은 제3자가 파악했을 때 그 인식 주관에 대해서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 저것이 원명제 인식 주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파악할 수 없는 나고 어느 누구도 파악할 수 없는 나야. 나야. 이 나가 나일까? 모르는데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3인칭에 가 있는 나는 나가 아니라 무명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제 말이 이제 무명이기 때문에
접촉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뒷배경, 무명의 배경이기 때문에 예? 어떤 대상을 접촉해서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 같으면은 어떤 대상을 접촉하면은 예? 요거 그대로 들어오겠어요. 예? 내가 아는 대로 들어오겠어요. 내가 아는 대로 들어오겠죠. 내가 무명이기 때문에 대상을 접촉했을 때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명인 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명을 나라고, 즉 3인칭에 갖다 놓은 거예요. 실은 뒷배경이 무명이야. 뒷배경이 무명이기 때문에 그 무명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나는 누구인가? 잘 모르겠다는 말이 맞잖아. 만약에 내가 있다면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알지. 잘 모르겠어요? 알지. 그게 뭐냐면은 핵심적 내용은 아닐까. 그게 유식년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가. 않은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제가 달라지죠. 실은 나는 누구인지 나도 잘 모르겠고 무명은요. 무명이니까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나냐 무명이냐 라는 가설을 잡아놓고 뭐냐면은 가설입니다. 그죠? 가설. 제가 무명이다라고까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 가설을 잡아놓고 들어갔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결국 고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은 모두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죠. 응?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상을 관찰하는 것은 항상 어떤 착각이 있어? 무상이라는 건 뭐죠? 무상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상에는. 있다면은요, 항상 해야 되지. 근데 무상에는 있다라고 할 것이 없어. 무상에는, 예? 무상에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어요. 무상에는 있다 할 것도 없고 확정할 것도 없어요. 그게 무상의 특징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그 무상에 나는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관찰하는 제3인칭에서 나. 그것은 어떻게 해요? 무상을 관찰하니까 무상이잖아. 나는 그것을 관찰하는 나는 움직이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항상 하지 않을까. 즉 이것은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있다라고. 그러니까 유신견이 생기겠죠. 유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상에 대해서도 확정되었죠. 특정되었죠.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하잖아. 에? 어떤 사안의 결과에 대해서는 확정하잖아. 특정할 것도 없고 확정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안이미설 신의를 통해서 특정하고 확정하지. 사실이라고 확정하고 진실이라고 특정한다고.
그렇죠, 그죠? 어.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말에는 있다라는 것이 없고 확정할 것도 없고 특정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말은. 무상이라는 말은 그냥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밋밋하게 해석할 내용이 아닌 거야. 객관적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무상인데 나는 나는 내 마음속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고 확정하고 있고 특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말 안에. 그렇죠? 음. 그래서 모두 무상하다고 무상하니까 근데 있지 않잖아요. 확정할 수 없잖아요.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 있다라고 하고 주장하고 확정하고 특정한 것이 다 달라. 왜? 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무상한데 무상에 대한 항상이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이 되면은 항상한 것이 서로 인정되면 무상한 걸 빼놓겠죠. 항상한 것들로 동의를 하면 되잖아. 그럼 괴로움이라는 건 생기지 않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 실존 안에서의 괴로움, 내가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즉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된다는 그런 괴로움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내지는 이 나와 그다음에 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자, 그 괴로움이 자연은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달라서 무상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서로 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항상한 것이 있다면은 이게 괴롭겠어요. 무상은 저다 이쪽으로 밀어놓고 항상한 것끼리 서로 교감하면 될까? 항상한 것들끼리 교감하면 괴로울 리가 없겠지. 예? 요 가지고 요즘 착각병을 자꾸만 일으키는 인간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예. 자꾸만 변하자 있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니까 문제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즉 내가 항상 하는 나라는 것이 원명지한테도 확인되고 그것이 서로 우리한테 의지가 된다면은 우리는 항상 하지. 그러니까 괴로울 필요가 없겠지. 근데 안 그래요. 왜 안 그래요? 여러분, 음, 혜인아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잘못 꺼서 도로 밀어놓고 전화 빼버려. 다시 꽂아서 다시 빼야 돼. 뒤에 뒤집어 가서 전원을 꺼버려. 나중에 또 일어난다. 연애심 내 말 듣고 뒤로 뒤집어 가지고 뒤에 전원이 있어 그거 또 조금 있어 돌아. 음, 음. 딱 열을 올리고 있는데 김 뺀다 지금. 자,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면은 어려운 이야기죠 지금. 이런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연세 좀 드신 분들이나 우리의 불교적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관세음보살 시당이 깊은 분이나 대승적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저게 불교인가 하지만은 이게 불교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화심하고 견뎌내고 하면은 언젠가는 복을 줄 거다. 그건 동화책이고 그것도 좋아요. 어, 어릴 때는 그런 말씀도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전국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풀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뭐냐면은 마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 안심하고 나 사이에 공간이 있죠. 예? 이 공간이 뻥 뚫려 있잖아. 공간이 뻥 뚫려서 이게 공간이 있는 거예요. 실은 이 공간이 있다고 하기에 그럴까요? 지금 엄연하게 지금 내가 말을 던지고 있잖아요. 음파가 있고요. 말은 공기의 입자를 통해서, 소리는 공기의 입자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진공 상태 가면은 소리를 전달할 만한 매개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진공에 가면은 내가 뭐라 떠들어도 안 들려요. 진공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소리를 전달한 입자가 있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라고 특정하기가 좀 그래요. 그럼 이 공간은 우리가 있다라고 믿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근데 실은 공간이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는 공간을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나를 믿죠. 그런 나를 믿지만은 그런 나를 특정할 수가 없다니까. 자꾸 그렇게 상상하면은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괴로워해. 왜 괴로워해요? 춥다고 괴롭고 배고프다고 괴롭고, 빨리 왔다고 괴롭고 늦게 왔다고 괴롭고 내 자리 없다고 괴롭고, 만사가 다 그래. 왜 만사가 다 그래? 예? 살아있는 이상 행에는 행에는 그러한 나, 절대적인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추론적 상황이지. 추론적 상황. 데카르트도 그렇게 추론했잖아. 의심하고 있는 나, 에? 생각하는 나, 생각하는 나. 그 생각하는 나야말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게 데카르트 입장이잖아. 어. 뭐그 사람도 그랬듯이 그게 유효했다면요, 사상은 그거 중심으로 다 바뀌었겠죠. 안 그렇죠? 예?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신만 죽었겠어요? 나도 죽었겠어요? 예.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위안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왜 그러냐?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 왜? 나는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확정하고 특정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그게 병입니다. 그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아들여요. 무상을. 무상을 못 받아들인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건 어떤 걸 받아들여야 돼? 있지 않지. 확정할 수가 없지. 특정할 수가 없지. 라는 것을 못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병이야. 그래서 내 말하고 저 말하고 다르면은 저 말이 맞대, 내 말만 맞대. 내 말만 맞다 그러잖아. 그게 병이야. 지 말만 맞다고 하는 게 병입니다. 지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것도 병입니다. 보통 병이 아니에요. fun병이지. 지가 병든지도 몰라. 지는 멀쩡하다 그래요. 어. 왜 멀쩡하다 그래요? 마음병이 들었거든. 마음병. 마음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지가 멀쩡하다고 자꾸만 주장을 합니다. 종기라고 아프죠. 그거만 건드리면 다 자존심 같은 거 얼마나 아픕니까? 톡톡 건드리면요 아프거든요. 새 살이라고 뾰족하게 튀어났죠. 그래서 사람들 찌릅니다. 재난이라고.
그것 때문에 재난 안 일어납니까? 독도는 저것 당해도 한마디 못 하잖아. 재난이 일어났죠, 말. 한 번 잘못 만나고, 뭐 잘못 만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 거지. 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모르고 일어나면은 그게 재난됩니다. 싸우면 되고. 그게 질병이라고. 근데도 그것도 맞다고 하는 인간들도 있네. 이게 막 나라 팔아먹어도 그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이지. 이 병도 보통 병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람 병 중에서 제일 뭐냐면은 몹쓸 병이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하는 병. 큰일이지. 질병이라고. 이래 이야기해도 제 이야기 누가 들어 좋아하겠어? 우리 절에만 좋아하겠지. 제가 제 불교가 또 뭐 모두 가기 불교잖아. 선불교도 잘못됐다. 대승불교도 잘못됐다. 초기 불교 잘못해서 가고 있다. 누가 좋아하겠어? 편하게 안 들리죠? 왜 편하게 안 들리겠어요? 이상하다는 거야. 그렇게 전통적으로 불교를 해왔지만은 우리 중생의 문제를 어느 문제 해결하는 법이 없더라. 그럼 반성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난 경전대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제가 선정이 마음 집중이 아니라 그랬죠. 선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삼매를 오인하고 있는데 삼매는 단순히 마음 집중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이 다음 경 것이요. 매출하기 비유경 보면 우다이한테 이야기하는데 할 때 보면은 색계 1선에서 동료가 계속 일어나고 2선에서 동료가 일어나고 3선에서 동료가 일어나고 색계 4선에서 동료는 멈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동료가 있는 것이 삼매예요? 삼매가 아니죠. 삼매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 아직 본삼매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색계 4선에서 불교 뭐 끝나야 되잖아. 근데 그 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색계 4선조차도 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부처님은. 왜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심리적 상태가 동료가 없는 것이지 그 심리적 상태가 색계 사선에서 나와서 출정해서 사람들 만나면요 당장 깨지는 거예요. 왜 깨져요? 그때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사람들 만나서 같이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내 지금 잔해증 안에서는 동료가 없는데 사람들과 만나면은 그래서 버려야 돼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렇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경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경전에 그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이 선정을 삼매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어요? 안 그럽니다. 나중에 보세요. 지난주에 내가 건강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결국 무상우에 태워놓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비유드는 게 그러잖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가만히 있어요. 1초에 30km로 돌아요. 1초에 30km로 지구는 돕니다. 초속 30km예요. 그래야 지구가 한 바퀴 돕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초에 30km씩 움직이는 지구 위에 살잖아. 근데 우리는 30km로 느껴. 그게 자연스러워. 그렇죠. 30km씩 도는 그 위에, 무상 위에 내가 그 위에서 생활해서 자연스러웠을 때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내가 무상을 받아들였을 때 무상을 탈 줄 알아야 나도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에 올라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도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에 올라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타지 않으면 안 돼. 그냥 앉아가지고 참선해가지고 눈 감고 앉아가지고 마음이 집중됐다. 마음이 집중되긴 뭘 집중돼. 여러분
마음이 집중될까요? 여전히 집중됐다고 착각하면 잘 모를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요. 심장 뛰고 있고요. 피 돌고 있어요. 예? 심장 뛰고 피 돌고 있잖아요. 예? 수축기. 하나 또 말하노? 이완기. 수축기항을 거듭하고 있잖아. 수축기항을 거듭하는데 이게 얼마나 파워 있는데. 예? 심장이 주먹만 합니다. 이게 확 짜가지고 쫙 못에까지 영향을 줬다가 다시 예? 쫙 하면서 이완한단 말이야. 그 파동들이 있는데 내 파동 느껴요, 못 느껴요? 그것처럼 무상한 게 있어. 못 느낍니다. 그게 어떻게 정의냐고. 아니죠. 여러분, 심장 뛰는 거 느끼고, 아, 심장이 무상하구나 느끼면은 그게 환자잖아. 심장 뛰는 것을 못 느끼고 자연스러워야 정상이잖아요. 정상이잖아요.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게 어떻게 그거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호흡법이 따로 있답니까? 안 그러면은 숨이 헐떡헐떡 뛰면은 천천히 쉬려고 애를 쓰고 너무 천천히 쉬면은요 안 졸려고 긴장을 가지고 천천히 쉬는 거 자는 거거든. 수행할 때 숨이 천천히 쉬면요 이거 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졸지 말라고 긴장을 가져야 되고 적당히 쉴 때 이 적당히 쉴 때 심사를 구족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 확신을 가지고 세 번째 정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부가 뭐가 잘못됐다니까. 아직도 저 그냥 산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무슨 예? 몽중일연이 꿈꿀 때도 이려 삼매 있었는데 꿈꿀 때나 뭐 할 때나 마음은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런 거짓말이야. 꿈은 꿈대로 잘 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산책했잖아요. 제가 어제 앉아서 한투도 꼭 그 시간에 산책했다잖아. 그 시간에 산책했을 때 산책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산책 이런 걸 잘 해야 딱 앉았을 때 공부도 잘 되는 것이. 산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 잘 자는 것은요. 꿈도 잘 꾸면은 잠 잘 잔 겁니다. 아이고 좋은 꿈 나쁜 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화도요. 어떨 때 공포 영화 보고 싶을 때 있고 멜로도 있고 호러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스릴러도 있고 그렇잖아요. 꿈도 호러도 있고 멜로도 있고 그런 겁니다.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마음 산책하는 게 꿈입니다. 마음이 마음 산책.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우리의 상상의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가 잘 때는 의식이 잠으로 푹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 스스로가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그 상상에서의 심상이 꿈이죠. 그러니까 꿈은 마음의 레저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꿈 해몽해달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어. 자, 다시 들어가서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그것이 남이라고. 아니 이렇게 괴롭음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까지 남이라고까지가 뭐냐면 질병까지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잖아. 그래서 남이라고. 무상하기 때문에 부서지기 마련이라고. 그 다음에 공한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는 말이 특정할 수 없고 확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아라는 것이 있지 않다. 있지 않다. 그래서 보세요. 무상이 필두로 나왔고 괴로움부터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 고이고
그 다음에 공한 것, 무아인 것이 무아입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이렇게 쭉 펼쳐놔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고, 무아를. 그러니까 오온을 어떻게 관찰해야 돼? 무상으로 관찰해야 되는 거죠. 세계에 대해서 무상, 있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대해서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 근데 색은 이제 우리가 생리적으로 나이가 들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아프고 늙고 하니까 아이고 내 나이도 됐는데 그렇겠지. 그러면서도 아유 그냥 왜 이렇게 이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이상이 없었어요. 정상이에요. 사람이 병원에 가면 지난달까지 이상 없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이 늙고 병드는 건 정상입니다. 예? 이상 없었는데라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상 없었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라는 것이 비정상이고요.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무상이 정상이에요. 이상 없다라는 있다라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어. 그래서 그것이 공한 것이라고, 그것이 무아라고, 있지 않다라고 바르게 관찰하는 겁니다. 색수상 행식을 수에 대해서도 상에 대해서도 아니 내가 생각해 버릇하는 것이 어떻게 같겠어요? 다르죠. 생각해 버릇. 제가 안 그렇습니까? 제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신호등 깜빡깜빡하는 거 못 참잖아요. 다리 수술했는데 신호등 깜빡깜빡거리니까 뛰어요. 가만히 있어요. 다리 아픈데도 질질 끌고 뜁니다. 그게 버릇이거든. 근데 그래 뛰려고 하는가 다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그래서 그 깜빡깜빡하는 신호등을 보고 얼마나 아쉬워했는데요. 아유 내가 이렇게 다리를 왜 수술했을까라고 후회를 하고 원망하고 했죠. 그게 일어나는 심리현상이죠. 자 요즘 깜빡깜빡거리면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뜁니다. 다음 신호 갑니다. 그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다음 신호 기다리는데 뭐 그 대단하게 몇 분 더 기다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이 정상이죠. 그러면 내가 뛰려고 했던 거는요. 그게 이상한 거죠. 에? 다리가 아픈데도 뛰어다니려고 한 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정상을 회복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예, 그 정상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게 문명이에요. 나라는 것을 있다라고 그 정상에 갖다 놓잖아요. 내가 예? 생각하는 정상에 갖다 놓잖아요. 그런 나가 있지 않거든. 그래서 바르게 관찰. 그는 이런 법들에서 마음을 돌려버린다. 이런 법들에서 마음을. 자, 그래서 그러한 내가 이때까지 추구에 의해서 왜곡된 온에 대해서 마음을 돌려버린다. 그는 생각을 돌리는 거죠. 이런 법들에서 마음을 돌린 뒤 불사의 경지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이때의 불사의 경지는 아직까지 특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경지가 있을까? 부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 모든 뭐냐면은 마음의 방향이 불사의 경지로 마음을 향하게 한 거겠죠? 이 상태까지는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다. 이것은 모든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아.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다. 그래서 또 어떻게 심사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생존의 내용은 가래와 집착이라 그랬죠. 가래와 집착으로 생존을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 생존의 연장에서 일어나는 관념이 나라는 관념입니다. 생존이 연장되니까. 예. 분명히 20대 때의 나하고 지금의 나는 예?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20대 때의 나가 지금 이 나이의 나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나라고 인식합니다.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장되어 있는 것이 실은 여러분들 20대의 나하고 지금의 나는 쭉 연장돼서 내가 쭉 끌어당기면은 20대의 나가 툭 눈앞에 와요. 아니면은 이미 끊어진 거야. 이미 끊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연장을 하고 있는 것이 기억이죠. 기억이죠. 기억이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기억이 있지. 심상에서 기억이 있지. 예?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있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그게 연장의 핵심이라니까. 있다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20대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세요? 20대의 모든 일들을. 컴퓨터는 메모리 장치가 딱 있어가지고 딱 두드리면은 몇 년, 몇 월, 며칠까 쭉 나온다?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예? 기계는 어디에도 어느 한 구석에라도 그가잖아. 그러니까 지는 지가 무슨 통화를 했는지 다 까먹어도 포렌식 하면 다 나오잖아. 나중에 아유 휴대폰에 이런 거까지 있었나? 할 정도로 쫙 다 나오잖아요. 예. 기계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기억은요. 그렇게 쫙 차고 삭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기억해. 내가 좋아하는 것도 기억 다 못합니다. 음. 그 몇 가닥 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뜨문뜨문인 것을 그걸 이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생존은 가래와 집착하는 그러한 생존의 에너지가 길게도 길게도 그렇게 연장시켜 놓아서 나라는 관념을 착각하게끔 만듭니다. 결국 알고 보면은 가래와 집착입니다. 그런 가래와 집착이 생존 차원에서 있는데 생존 차원이 아니고 생명 차원으로 하면 내용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생존이 아니고 생명 차원으로 가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내가 생명 차원으로 지금 나를 못 끌어올리는 거죠. 생명 차원으로 나의 마음 수준을 못 끌어올리는 게 문제지 생명 차원으로 막 갈 수만 있다면은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다. 춘천에 있는 게 소양강이요. 무슨 강이요? 소양강이라잖아. 근데 춘천 가서 드라이브 해보면은 강 이름 다 다르다. 표지판에. 이게 소양강이야. 무슨 강이야? 헷갈리게 정도로. 어. 그러니까 왜냐니까 어느 정도 어느 동네에서는 이걸 소양강이라고 어느 동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 실은 좀 전에 소양강으로 봤는데 다른 동네 타고 오면은요. 그 똑같은 내가 보기엔 강인데 이쪽에서 다르게 부르는 강 이름도 어, 다르게 부릅니다. 그 왜 다르게 불러요?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뭐냐면은 흐르는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왜 이쪽에는 소양강 부르고 이쪽에는 이렇게 다르게 부르느냐고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게 생존입니다. 생존. 생존의 모습은요 다르죠. 그러니까 명경수의 전생의 생명의 모습은 명경수가 아니겠지. 그 안에서 생존의 모습으로 이름 되겠지. 예? 아니 소양강도 이래 내려다 보면 한강이라며. 예? 그 물은 요 한강물의 물은 소양강 소속이요, 한강 소속이요.
그냥 강물이요. 그냥 강물이지. 강물인데 이쪽에 오면 세월양강이고 이쪽에 오면 한강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고. 생존의 모습. 생존의 모습은 이런저런 명칭이 있으나 생명의 모습에서는 이런저런 명칭이 할까 불가할까? 그냥 강물입니다. 생명의 모습에서는. 그 강물은, 예? 요까지, 다음까지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달라지면은, 예? 그걸 인식하는 내용도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쭉 보면은 무아를, 무아를 내가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무아라는 것은 깨닫기 전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했을 때는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다. 지금 문제는 뭐예요? 나의 생존의 문제지. 생명의 문제는 아니잖아. 이것은 모든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음이요. 이것은 모든 형성된 것들이 했을 때 어변으로 인해서 구성되어진 것들. 어변으로 구성되어진 것들. 아니, 소양강 이전에 춘천이 있어야 돼. 춘천 이전에 강원도가 있어야 되겠지. 에? 그렇게 구성돼 가지고 소양강이라고 이름 졌다면은 그렇게 이름 지을 수가 있잖아요. 좀 더 넓은 단위로 가면은 그것들이 다 형성된 것이지. 형성된 것이지. 그 형성된 것들 나중에 하면 다 바다잖아. 바다도 여러분 우리가 뭐 태평양도 북태평양, 남태평양 있고 뭐 인도양 있고 대서양 있고 뭐 이렇다는데 남태평양, 북태평양 사이 가서 경계선 있어요? 우리가 지구본 들고 대충 남태평양, 북태평양 하지 바닷물에서 무슨 경계가 있어? 에?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불려진 것은 형성된 것이지. 그렇게 결합되고 그렇게 구성되고 그렇게 어변으로 인연되어진 것들이라 그것이 임시적인 거지. 자, 북태평양 물은 남태평양으로 절대 못 가네? 해류로 다 가잖아요. 예? 다 간다면 그거는 뭐 어느 소속물이요? 따지면은. 예.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그때 어변으로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행들이 가라앉음이요, 지. 예. 그래서 그 상념으로 있다 없다를 갖다가 구분할 일이 아니고 모든 재생의 근거를 그래서 가래와 집착이라는 것이 이 생존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예? 이 생존이라는 것은 생명의 흐름이 보다 생명의 흐름이 우리식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생존이지. 그러면 이 생존의 흐름이 잘 흘러가는 거야? 뭔가 좀 문제가 있어 흘러가는 거야? 가래와 집착은 문제가 있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윤회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생명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흐름이란 말이야. 자꾸만 거듭될수록 불행한 흐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으로써 이 불행한 근거 흐름을 종식시켜야지. 놓아야지.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놓아버림으로요. 가래의 멸진이야.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가래의 멸진. 예? 탐욕의 빗바람이며 그게 어떻게 가래의 멸진이요 탐욕의 빗바람이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는 가래와 집착을 넘어서는 그것이야말로 소멸이요. 존재의 소멸.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것은 생존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그 생존은 집착과 가래와 집착이라는 윤회의 양상을 낳았기 때문에 그것의 소멸이요. 그것이 소멸했을 때 열반이다라고. 자, 이것이 이해입니다. 이해, 그죠? 이해. 그러면 그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이해됐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해되었다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의 수준에서, 즉 유신경 개금치 회의적 의심에서 유신경 개금치 회의적 의심을 정리하는 장면이 색계 일선에 해당됩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열반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을 언사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무엇을 알았다 뭐 했다는 것은 나예요, 무명이에요? 나라고 하기에는 너무 믿기지 않고 무명이라는 가설을 하나 가져놓자. 왜? 아직까지 무명을 깨달았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명이라는 가설을 하나 만들어 놓자.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는 여기에 확고하게 머물러 이렇게 표현했는데, 밑에 666주 보면은 따따띠따라고 돼 있네. 따따띠따라고 돼 있는데, 따따라는 것이 그냥 진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석을 확고하게 머물러라는 것보다도 그냥 띠따라는 이야기가 머무르다라는 뜻도 있는데 행동하다,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동하다, 지속하다. 그래서 해석을 저는 달리 한다면은 그는 여기에 그렇게 지속하여 번뇌의 소멸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확고하게 머물렀다는 이 얘기가 확정됐잖아요, 이미. 그지? 어떤 자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여기에 그렇게라는 진실답게, 엽법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엽법하게 지속하여 번뇌의 소멸을 얻는다.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수습해서 수행을 해서 번뇌의 소멸을 얻는다. 아랑가로 결국 도달하게 된다. 만일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법을 좋아하고 이 법을 즐기기 때문에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 번뇌는요 항상 세상사 일어나서 나와서 선택 못하는 선택장애를 번뇌라고 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갈팡질팡, 그것을 번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문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결정 내릴 수가 있잖아. 자기야, 이 세상 사람들은 지 문제도 결정 못 해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남한테 조언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한 번 결정하는 것 없이 조언을 즐겨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언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일이죠. 어, 조언이라는 것은 조언이라는 것은 결정하기 전까지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언을 들었으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결정인데 조언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거든. 어떤 조언이 마음 편해요? 결정지으라는 조언도 있고 아니라는 조언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번뇌에 동조되는 거지. 이럴까 저럴까. 조언 들어봐도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선택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문제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내가 오명지 문제고 오명지한테 물어보면 이럴까 저럴까예요. 요거도 잘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지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저랬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역시도 번뇌입니다. 지가 책임 안 지거든.
그죠? 어. 그래서 항상 알아는 세상에 내가 개입해서 그 세상에 내 책임도 있고 타자도 책임지고 뭐냐면은 함께 될 그러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번뇌 소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좋아하고 이 법을 즐기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법을 좋아하고 이 법을 즐기지만은 번뇌 소멸을 못하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사람. 네? 세상의 인연에 본격적으로 그 능력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아함에 해당되는데 안아함은 그런 용기가 아직 없는 거면 인욕행위 덜 된 거죠. 인욕행위 덜 되어서 그냥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그냥 그거는 세속일이라 저는 개입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다 그냥 뭐, 예, 알아서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때문에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그래서 아기까지는 없애죠.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는 철저히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거천에 화생하여 정거천에 화생하여 이 정거천이라는 것은 삼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완전한 열반에 든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하고 함께가 아니고 따로이 그러니까 성과가 있어 없어 자기 개인적 성과가 있는 거지 응공이라는 성과를 못 갖춘 거예요 응공 공양 받으리 아니라 했죠 서로 공양의 관계를 가지는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불안자 안 한다요 왜냐하면 사람 성향에 따라 그럴 수가 있죠 안 한다요. 이것이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과 실천이다. 자, 10번에서 12번에서 줄여놨는데 이 줄여놓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에 예상되는 구절을 보려면은 668쪽 보세요. 정형구기 때문에 지금 번역하시는 분들이 줄여놨는데 이게 반복되는 것은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그 단계 천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여놓을 것이 아니죠. 23번 보시면은 668조 우다이어만 빼고 여기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가라앉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 심사를 할 필요 없지. 혜인아는 3층에 지금 있잖아. 앉아 있잖아.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야. 안 그럼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냥 3층에 있는 거야. 3층에 있는 거죠. 자,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거면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일까? 문제가 있는 걸까?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는요.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집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다 이해한 거예요. 모르는 구석도 많아요. 모르는 구석도 많죠.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은 여기가 3층이라고 알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야말로 믿음이고 이해입니다. 믿음이고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 아유, 내가 설계 도면을 안 보고 지금 앉아 있는데 3층인 건 아는데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죠? 제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1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부처님께서는 예? 나에게 가피를 주실 거라고, 나를 품어주실 거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믿는 분은 믿을까요? 불신을 깔고 있을까요? 불신을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믿음을 확인한다고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하고 만일 기도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조바심 내는 사람들 있죠. 믿음에 조바심 내는 사람들. 두 번째,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하려니까 아니 이 지금 건물에 그냥 설계도는 대충 보면 안 하는데 부처님 가르치면 8만 4천 분문이 돼가지고 설계도가 보이질 않네. 그러고 이 설계도가 뭐 온갖 암호로 돼 있어가지고 무너진다. 밑에 쿵쿵하고 난리냐. 응? 응? 이해하려니까 이게 황당할 정도네. 이 정도 충격으로 안 무너져? 공지 아니면.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믿고 이해한다는 것이 실은 깨달음, 암하고의 차이입니다. 그걸 비교해 주려고 얘기해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 안다는 것은 지금 헤이나는 감정적으로 믿음, 감정적으로 알은 거야. 인지적으로 알은 거야. 경험으로 한 거야. 3층에 앉아 있는 게. 지금 감정으로, 감정, 믿음으로 안 거예요. 이해, 인지적으로 한 거예요. 경험으로 한 거예요. 어제도 3층에 앉았고, 지난 목요일 날도 3층에 앉았고, 작년에도 앉았고, 그제 재작년에도 앉았잖아. 응? 그런지 내가 콩콩콩콩 한다, 그죠? 어, 그래 쫄아가지고, 그러면서 뭔 믿는다, 뭐한테, 뭐 소리는 다 궁금한 건 왜 그래 많고, 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 경험, 체험, 예? 깨달음은 연기는 체험입니다. 믿는 거 아니고 인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그 체험을 했을 때, 깨달았을 때 일어난 상태로는 열반이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아는 거예요. 어? 그 다른 말로 해서 경지를 증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지를 증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열반도 자주 일어나는 거지. 깨달으면 뭐 어떻게 아니 안심도는 여기 올 때마다 3층에 깨달음이 계속 일어나요? 그냥 올라오는 거지. 깨달음은 한번 체험 한번 하면은 그 상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3층에 있어 어떤 불안도 없잖아요. 에? 열반이지. 안 그러고 이 3층이 우려가 되면 열반 아니잖아요. 에? 불안하면은 열반이 아니잖아. 아이고 이게 몇 층일까 왜 횟수 막고 열반 아니잖아요. 어? 한번 올라보면 되잖아요. 예. 어.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게 지금 내가 그 표현을 한 거고 그것이 우리 뭐냐면 생존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거는 사건이잖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이건 사건은 비유를 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고 도대체 나는 도대체 내 삶은 에? 도대체 우리 인생은 에? 그것에서 생명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체험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생존이에요, 생명이에요,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들어가잖아. 예. 근데 어느 날 눈 뜨러보니까 인생이 생각나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배고프니까 생존이 생각나고, 어? 그냥 목숨의 경각에 붙으니까 생명이 생각난다면은 지금 다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알지 못했죠. 안다고 할 수가 없죠.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은, 자, 그래서 지속적 고찰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자기 내면의 것이라는 건 지속적 고찰 심사가 이미 내면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 인지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거지.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확신이 있으며,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이해를 통한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 이러쿵 저러쿵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그랬을 때 아직까지 열반에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러한 경지가 미천하기 때문에 삼매, 이게 뭐냐면은 나의 마음에 내 내면의 안정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수학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풀기 전까지는 이 문제 저 문제 하면은요, 한 문제도 골치 아프고 다른 문제 있으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근데 한 문제 풀리고 두 문제 올 때는 이걸 풀어봤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다음 문제, 이 유사한 문제는 내가 다 풀 수 있으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데 부담이 돼요. 그냥 해결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어요. 예, 해결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편안함에서 희열 강복이 있지. 희열 했을 때 이때까지 모르는 사람들, 아이고 뭐 수학으로 따지면은 아유 저걸 못 푸나, 그걸 못 풀면 어떡해.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이 단순한 게, 저도 이 머리가 이 둔한 사람이라 결국 수학은 모든 게 이퀄 해가지고 이쪽 논리와 저쪽 논리의 뭐냐면은 논리적 결과든지 안 그러면 논리의 비교에서 있어서 등가적 이퀄의 비교인데, 수학을 어떻게 해? 사람의 이게 모든 업이죠. 차례차례 풀어야 되는 착각. 역선도 있고 하라는데 그 해요. 안 그러면 여기서부터 막 이해를 하려고 그래. 뭐에 이퀄에 뭐에 하면 다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것은 이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고 이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다른 표현에 대해서 논리적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그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눈을 늦게 떠가지고 수학 공부를 못했다고. 마찬가지로 심사의 이틀이 풀리기 시작해서 이해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는데 삶이나 인생이나 생존이나, 여러분 삶 했을 때 인생 했을 때의 어느 무게가 다르잖아요. 예? 근데 삶이나 인생이나 이퀄이지. 생존도 이퀄이잖아요. 그 안에서의 어느 무게나 가치, 지향이 어느 정도 다르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은 생명까지 큰 문제가 아닌데, 나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인생으로, 때로는 생존으로 그렇게 다투어 왔다고. 그러니까 생존으로 다툴 때는 내 삶은요 처참해지는 거지. 에? 내 인생은 비루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으로 다툴 일이 아니라, 에? 삶을 살아야 되고 인생을 가꿔야 되는데,
삶을 살고 인생을 갖고 와야 되는데 생존으로 다투어왔기 때문에 그 생존 때문에 삶과 인생은 소외돼 버린 거지. 나중에 되면 한 생을 살면서 후회를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 근처에는 얼씬도 못 해보고 어?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은 마음이 단일한 상태. 아, 이것이 갖고 지속적 고찰과 이렇게 생각이 다 했기 때문에 삼매에서 생긴 아, 이것이 균형 잡혀야 되구나라는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을 구족하며, 그래서 여기서는 확신과 외적 해탈의 모양새는 정어, 바른 이야기, 바른 말. 이제 생각할 필요가 생각하거나 말거나 생각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써도 바른 말이 되는 거죠. 구족하여 뭡니다. 우다이여. 여기서 보세요. 재밌는 게 이까지 읽읍시다. 우다이여, 나는 이것도 독려하는 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여기서 독려하는가? 여기서는 희열과 행복이 소멸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독려한다. 이랬잖아. 동료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삼매가 덜 들어서 이렇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수학 못했듯이 예? 아주 그냥 그 뭐라노 단편적 파악이란 말이에요. 단편적 파악.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삼매가 덜 된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여기서는 선정이라는 때 제2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선이라는 게 정려, 마음이 생각이 가다듬어지는 것이 덜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장을 좀 다르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죠? 다시 하면은 628쪽. 자, 삼매에서 일으킨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을 구족하여 머문다까지 우리가 읽은 거잖아요. 이미. 그죠? 예. 그래서 보세요. 다시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니까 구족하여 머문다 해서 626쪽 가면은 그는 거기에 있는 예? 그는 거기에 있는 거기가 뭐죠? 색계 이선 내 있는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심리현상과 오온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색계 이선에서의 오온이 파악되죠. 그죠? 그 수준에서.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법들은 모두 무상하다고 색계 이선에서 파악되는 그러한 법들이 무상하다고. 지금 색계 이선에서 일어난 희열과 행복은 뭐죠? 색계 일선은 욕망하고 내가 단절을 하겠다는 선언에서 일어난 희열, 기쁨과 행복 같으면 색계 이선에서는 심사를 버려서 마음이 단일한 상태에서, 즉 심사를 버렸다는 이야기는 이미 지속적 고찰과 이렇게 생각이 끝났다라는 거지. 앞에 다른 경전으로 표현한다면은 색성향 미촉법에 있어서 색에 대해 뭐냐면은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설 신이에 대해서 안에 대한 전세상과 안에 대한 세세상이라고 이분들은 번역했는데, 안에 대한 전세상과 세세상 내가 눈으로 보는데 운명지 왔네 이렇게 보는 게 전세상이지. 근데 세세상은 어? 어제하고 모습이 오늘, 그렇게 오늘 자세히 맞다. 착각하지 말고. 어. 이렇게 따져보는 게 새 세상이지. 분석적으로. 우리는 대면대면 볼 수도 있고 분석적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면대면 보고 분석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심사를 가질 필요가 없지. 그냥 원명지 보면 나는 원명지 왔네야
어제하고 다른 애야. 왔구나 또는 반가워. 왔구나 또는 반가워. 했을 때 반가워, 왔구나는 원명지를 확인했지만 전체상인지 세세상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반가우면은 전체상과 세세상을 넘어섰잖아. 즉 지속적 고찰 일으킨 생각을 벗어났잖아. 넘어섰잖아. 그래서 실은 뭐냐면은 원명지가 온 것에 대한 마음이 반가움이라는 것이 한결같이. 그럼 오늘만 반갑겠어? 내일 안 반갑겠어? 내일도 반갑겠지. 그게 단일한 상태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함정이 있지. 무상하다 했잖아. 영님이 애 낳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원명지가 손주 본다고 절에 덜 나오면은 반가울까 섭섭할까? 아시겠죠? 무상하다. 그 법들은 모두 무상하고 상상하지 못해. 반갑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알 때 반가워하시고 그 다음 장면에 너무 섭섭해 하지도 않는 거야. 왜? 섭섭한 것은 나 위주의 생각이잖아. 에? 섭섭한 거요. 안 그러면은 내가 안부를 물을 수도 있는 거야. 기다릴 수도 있는 것 아니요. 예.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색계 이선이나 이걸 갖다 너무 우리 일상으로 끌고 들어오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의 단일한 상태.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도 있죠. 다르잖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체상 세상에서 내가 아는 것하고 예? 환경고 차원에서 일어나는 뭐냐면은 희열과 행복이 다르잖아. 희열과 행복이. 연희 씨 어제 가서 열심히 수익 연습했나? 다르잖아. 아, 영상 보는 사람 뭔 소리인지 모른다. 우리끼리만 아는 거. 어, 다르잖아. 그리고 다른 게 왜 그러냐면은 확신과 단일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그 표현이 정확한 언어적 표현이 정확한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 이야기를 나한테 왜 했을까? 뭐 했을까?라는 상념이 많다면은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예? 서로 웃고 말아요. 웃고 즐겁고 하잖아.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관계가 고려할 만한 관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고려할 만한 관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게 가족한테 딱 들어오면 맞는 이야기인데 가족이 새끼 이선으로 안 올라갑니다. 왜? 지속적 고찰과 일으킨 생각이었기 때문에 먼저 너무 가까우셨어. 생각으로 가까우신 게. 자, 그건 차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다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새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지금 내가 일어난 이것조차도 그는 이런 법에서 마음을 돌려버린다. 왜 이런 법에서 마음을 돌려버려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지금 내가 반가운 것 가지고가 반가운 것 정도로 어? 해결 안 됐거든. 내가 원명지를 언제부터 반가웠겠노? 생기고 난 다음부터 계속 반가워야지. 지금까지 반가워는 거지. 그럼 이 다음에는 뭐로 가겠어? 함께 늙어가는 거? 저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열한 언어를 쓰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소위 이야기하면 나 이날 보살들하고 이런 관계를 안 가지려고 그랬는데 정입니다. 정. 예, 정입니다. 정은요. 정에 희열 없습니다. 반가운 거는 희열 있잖아.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색계 삼선연에서는 이희묘락지거든. 이는 사라지고 묘락,
즐거움, 행복이 있거든. 정입니다. 정. 그것이 정념정기란 말이야. 사람한테 추억으로, 기억으로 쌓여가는 거야. 예? 근데 이것은 지금 내가 관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면 안에서, 내 내면 개인적 체험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가운 질이 다르죠. 어. 그러니까 그것이 반가운 건 무상한 거예요. 반가운 거는요, 안 오면 섭섭하다니까? 어? 왜 안 나오지?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부터. 그래서 어떻게? 항상 안 나오는 놈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야. 이전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체험을 덜한 상태에서의 문제는 항상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에서 마음을 돌리는데 불사의 경지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그래서 차원을 오는 거지. 차원으로 달리, 예? 오는 거지. 그래서 그 차원이 달라지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삶이란 그냥 일상적 삶이잖아. 인생하면 좀 길잖아. 생존하면요. 처절합니까? 다 처절한 생존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언어에서도 감정이 달라지죠. 그럼 해탈하려면은 삶, 그냥 살아야 되겠어요? 인생, 뭐 영화 제목으로 인생의 향기도 있잖아. 어? 생존은요, 가치, 예? 이런 거로 꾸며질 수가 있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예?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도텄다 뭐 어때? 그는 진짜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뭐나 줘버려요 그냥. 예? 불교 잘못 이해하고 있다니까. 잘못 알고 있다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곤란하다니까. 예? 앉아가지고 지 혼자 앉아가 지만 좋고 뭐 좋고 막 누구 따라다니니까 좋고 어느 자리에 잘 가리니까 좋고, 예. 아니라니까. 그거는 지금 아니 밑자락 오지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다시 유대를 하셔야 됩니다. 어, 윤회를 하셔가지고 결국 또 좋은 선년을 만나야 되겠죠. 요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똑같이 어떻게 색계 삼선에 대한 정령구를 읽고, 오늘 힌트를 다 줘가지고 내가 정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곳에서 유에서 쭉 읽게 되는 거지. 색계 사선에서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